아니, 이렇게 가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잘할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무리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테니까. 뒤늦은 100일 평가 잠깐 해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 없었기 때문에 짧게 근데 다들 뭐 여기저기서 100일 평가 나왔는데 예.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짧게 김성태 의원 해보시면요. 저는 참 권력이라는 것은 이 무한하고 특히 저항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말 많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잘못 쓰여지면 바로 독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런 분단된 체제 하에 또 많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 소재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이 저항적 대통령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뭐 좋은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섣부르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 그런 지금 체제로 흘러가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장관이 뭐 어떤 약속을 하고 선심성 정책을 베풀어서 후에 재정적 설계를 하고 예산 문제를 챙겨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심 정책 펼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 이걸 치유하고 덮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 갈등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정 통치 운영 형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가 이 국민들이나 국가를 이렇게 안정스럽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국정이 있는데 요 근래 한 뭐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일들이 우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가하고 계신 게요. 이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에 대한 인수위원회 준비 역할과 동시에 이제 집행이 된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100일에 이제 큰 대가 없이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선심 정책은 건보 보장성 강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뭐 기초연금 뭐 이런 30만 원 인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먼저 정리하자면 선심 정책 사회적 갈등 양상은 뭔가요? 5.18 재조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5.18 조사 같은 경우도 4번이나 했습니다. 네, 또 역대 DJ 정권,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5.18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또 어느 정권에서도 다 행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침 100일 만에 뭐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건보 보장성 강화, 5.18 재수사 지시 그리고 뭐 인사 예를 들면 식약청 처장 이런 인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안민석. 아무튼 뭐 지금 야당의 저런 주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 기울여 들을 내용이고요. 그냥 그냥 흘러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특히 이제 100일 동안에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과 공감을 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동의를 이제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100일은 이제 준비와 몸풀기 단계였고 저는 앞으로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토대로 탄생된 정권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서 아주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적폐청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이 촛불에서 비롯된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부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또 자기들의 또 이념이 다른 모든 세력을 적폐로 규정해서 이걸 정치 보복하려는 그런 행태로 보이는 것은 이거는 국민 대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서로도 저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방송 문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영 방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MBC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또 방통위원장은 법적 권한도 사실상 없으면서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맞지 않죠. 반론에 제가 또다시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구체적인 이 반론은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반론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좀 혹시? 품격 있게 제가 이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시도는 역대 어느 정권마다 있었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그 정권들 다 그 말로들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만은 정말 당당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뭐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은 국정 운영하는데 저는 큰 애로 없다고 봅니다. 굳이 뭐 언론의 힘을 뭐 비정상적으로 빌어서 그를 국정 운영할 그런 계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권이 이제 KBS 사장을 찍어냈으면 이번에는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이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선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MB 네. 때도 정윤주 사장 KBS 그죠? 네. 뭐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체한 그 모양새가 MB 정부가 결국 뭐 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때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위에서 눌렀는데 지금은 구성원들이 자사의 사장을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노사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내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문제는 갈등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또 그 내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정권이 초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노조의 정당한 주장도 이거는 정권하고 결탁한 목소리가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가지겠죠. 그거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야당의 이 평가나 주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두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세 가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이게 정치가 자기가 잘해서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가 있고 남을 깎아내려서 점수를 얻으려는 정치가 있는데 지금처럼 자기들은 대안이나 별 하는 역할 없이 자꾸 상대를 혹독하게 비판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로서 선거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국민들의 다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70%에서 80% 사이. 네, 그 다수의 지지 속에는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개혁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야당은 여당과 함께 여야 또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선의의 개혁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야당도 스스로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충고를 드리고 뭐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보수의 큰 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보수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큰 위기지 보수 위기. 나머지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보수하고 다른 보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또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고 또 촛불에 의한 또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계획하지 못한다. 핵심하지 누구 때문입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아니 친박 청산 못 하고 있죠. 또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반대 내지는 뭐 이런저런 핑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지적했듯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이 무슨 정권 비판하냐. 솔직히 조금 전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권도 사실상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행편없는 국정 운영의 결과가 은혜적으로 수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탄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이렇게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인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마디로 정권을 가져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 100일을 평가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하지 말고 저희 이야기는 한번 해보세요. 정권 가지고 너무 국정운영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력 가지고 즐기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 국정운영 형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있는 것이지 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협의하고 또 합의해가지고 국민을 만족시키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그런 정책이나 정치가 지금 없잖아요. 대통령 정치 이거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친박 청산은 안 하세요? 그거는 우리 당에게 맡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의원님 오래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듯이 들리는데 이렇게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하면 오래 갈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잘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예, 오래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은 굳이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도 없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아니 이렇게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잘할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테니까 야당도 잘하시고요. 무리하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다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인기가 대폭락하면 자유한국당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잘한다.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은 아까 안민석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고 또 정책적 오류를 이렇게 많이 남발하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한테 또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야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 안에 우리는 자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혁신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 평가하시라니까. 또 제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실수한다고 자꾸 공격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실수면 내버려 두셔야죠. 아니죠. 내버려 두셔야지 빨리 망하죠. 실수도 이렇게 국민들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야당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좋은 실수도 있습니까? 좋은 실수 있죠. 지난번처럼. 네. 저 이순신 합참의장 퇴임할 때 대통령께서 해외여행 한번 못했다니까 그 아들 딸이 캐나다에 있으니까요. 그 항공권 끌어준 거 얼마나 저는 그 감동이었어요.
그게 무슨 실수인가요? 그런 거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너무 요즘은 근데 건보 보장성 강화 이런 거는 아니 그것도 좋죠. 해야죠. 국가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가야지. 근데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아직도 그 정도 10% 80% 70% 정도 하자는 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보를 포함해서 서로가 정책적인 대안을 놓고서 찬반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평가받고 그렇게 국가적인 여론을 수렴해내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개혁시키는 그런 서로의 여야가 선의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저희들도 평가를 잘 받겠지만은 야당도 달라진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지 물론 야당은 정부 정책을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고유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이라든지 자신들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의 비전이나 정책 이건 지금 너무 지금 소홀히 돼 있고 오로지 저희들을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신 말씀을 좀 기교로 들을 테니까는요. 김성태 의원님이나 야당 측에서도 너무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깎아내리기 식의 그런 입장 가지고만은 이게 국민들에게 야당이 지지를 얻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지도가 15%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저희들 야당일 때 15%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20% 정도는 유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야당이 성찰이 필요해요. 왜 15%대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면 어떡하려니까 15%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까지는 갔는데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계속 잘할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무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테니까. 뒤늦은 100일 평가 잠깐 해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 없었기 때문에 짧게 근데 다들 뭐 여기저기서 100일 평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짧게 김성태 의원 해보시면요. 저는 참 권력이라는 것은 이 무한하고 특히 저항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말 많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잘못 쓰여지면 바로 독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런 분단된 체제 하에 또 많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 소재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이 저항적 대통령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이 국민들이나 국가를 이렇게 안정스럽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국정이 있는데 요 근래 뭐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우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가하고 계신 게요. 이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에 대한 인수위원회 준비 역할과 동시에 이제 집행이 된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100일에 이제 큰 대가 없이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선심 정책은 건보 보장성 강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뭐 기초연금 뭐 이런 30만 원 인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먼저 정리하자면 선심 정책 사회적 갈등 양상은 뭔가요? 5.18 제주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5.18 조사 같은 경우도 4번이나 했습니다. 네. 5.18 또 조사 같은 게 역대 이제 DJ 정권,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5.18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또 어느 정권에서도 다 행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침 100일 만에 뭐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건보 보장성 강화, 5.18 재수사 지시, 그리고 뭐 인사문, 예를 들면 식약청 처장 이런 인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아무튼 지금 야당의 저런 주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 기울여 들을 내용이고요. 그냥 그냥 흘러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특히 이제 100일 동안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과 공감을 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동의를 이제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100일은 이제 준비와 몸풀기 단계였고, 저는 앞으로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토대로 탄생된 정권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서 아주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적폐청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이 촛불에서 비롯된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부,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또 자기들의 또 이념이 다른 모든 세력을 적폐로 규정해서 이걸 정치 보복하려는 그런 행태로 보이는 것은 이거는 국민 대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서로도 저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방송 문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영방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와 정치적 판단이 뭐 좋은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섣부르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 그런 지금 체제로 흘러가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장관이 뭐 어떤 약속을 하고 선심성 정책을 베풀어서 후에 재정적 설계를 하고 예산 문제를 챙겨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심 정책 펼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 이걸 치유하고 덮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 갈등,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정 통치 운영 형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가